You told me there'd be better days, and nothing that can pull us under. You wanna take the pain away, but know that I was born as a fighter. We fade, but we're better than that. We're better than that. I know you know, so 이번 시간은 구대륙과 신대륙 와인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대륙 와인은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등 와인을 생산한 지 오래된 나라를 뜻하고요. 신대륙 와인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 와인 양조 역사가 비교적 짧은 나라를 뜻합니다. 구대륙 와인은 때르와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생산 방식을 통해서 만들고요. 여러 포도를 섞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품질 유지를 위한 규제가 많다 보니까 빈티지별로 와인 품질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신대륙 와인의 경우에는 유럽의 식민지였던 국가들로 비교적 근래에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와인 생산 방식에 그들만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와인 품질이 비교적 균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맛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대륙 와인의 경우에는 서늘한 기후로 인해서 높은 산도, 낮은 알코올, 가벼운 바디감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섬세한 스타일로 미네랄리티와 꽃향이 두드러집니다. 반면 신대륙의 경우에는 위도가 적도에 가까워서 산도가 낮고 묵직하면서 과실향이 강합니다. 오크향, 달달한 바닐라향, 무거운 바디감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와인 라벨로 신대륙과 구대륙 와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대륙 와인의 경우에는 블렌딩 비율이 높아서 와인의 품종 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대륙 와인은 대부분 단일 품종 100%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와인의 품종 표시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와인 양조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구대륙의 경우에는 때르와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그의 기온과 강우량에 의존을 해서 빈티지별로 맛의 차이가 큽니다. 반면에 신대륙의 경우에는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서 인공적인 강우를 내리기도 하고 향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빈티지별로 균일한 맛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와인 주요 산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산량 기준으로 1위는 캘리포니아, 2위는 워싱턴, 3위는 오레곤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캘리포니아는 미국 와인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양성 기후와 따뜻한 기후 때문에 맛이 획일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나파밸리라는 지역을 발견한 후 프랑스 보르도에 버금가는 최고의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와인 미라클에서 소개된 바 있는데요. 바로 파리의 심판을 통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프랑스 와인들을 제치고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이 모두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를 전혀 다루지 않았는데요. 뉴욕타임즈 기자가 파리의 심판이라는 기사로 글을 쓰게 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파리의 심판의 화이트 부분 1위는 샤또 몬텔레나 1973년산 샤르도네였습니다. 이에 문제 제기를 해서 30년 후 2006년에 다시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쳤지만 역시 미국 와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1위에서 5위를 보면은 전부 다 캘리포니아 와인으로 순위에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나파밸리 와인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천혜의 기후 때문입니다. 좋은 때르와인데다가 포도가 충분히 익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보르도보다 탄닌은 높지만 부드럽고 풍성한 풍미의 와인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와인을 정리해보면 미국 서남부에 위치해 있고요. 따뜻한 해양성 기후입니다. 오크향이 강하고 맛과 향이 진합니다. 특히 나파밸리는 보르도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으로는 소노마 카운티, 나파밸리가 있습니다. 유명한 와인으로는 로버트 몬다비, 오퍼스 원이 있습니다. 나파밸리의 유명한 와인 중에 컬트 와인이 있는데요. 1990년대부터 나파밸리에서 생산된 최고급 명품 와인입니다. 최고급 품질의 포도로 한 해에 500상자만 생산하는데요. 스크리밍 이글, 콜긴, 할란, 셰퍼가 유명합니다. 두 번째로 워싱턴 와인의 특징은 강우량이 낮고 일교차가 커서
과실 풍미가 강하고 산미가 좋은 와인이 특징입니다. 신대륙과 구대륙의 중간 스타일인데요. 구대륙의 때르와 흑향과 신대륙의 뿜뿜한 강한 캐릭터가 섞여 있습니다. 워싱턴은 미국 서북부에 위치해 있고요. 주요 품종으로는 까베르네 쇼비뇽이 있습니다. 칠레 와인과 비슷한 맛과 향을 나타내고요. 메를로도 까쇼처럼 탄닌이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요 지역으로는 컬럼비아 밸리, 왈라왈라 밸리가 있습니다. 유명한 와인으로는 샤또 생미셸, 컬럼비아 크레스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레건 와인입니다. 미국 서중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소량 생산자들이 많아서 미국 내에서 거진 소비가 됩니다. 서늘하고 온화한 기후로 피노누아처럼 껍질이 얇은 품종이 주로 재배됩니다. 주요 품종으로는 피노누아, 쉬라, 리슬링, 샤르도네가 있습니다. 지역으로는 월라벤트 밸리, 서던 오리곤이 있습니다. 와인으로는 도멘 드루앙, 에라스를 추천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캘리포니아는 따뜻한 해양성 기후로 오크향이 강하고 맛과 향이 진합니다. 나파밸리는 보르도 스타일의 와인을 많이 생산을 하고요. 워싱턴 와인은 강우량이 낮고 일교 차이가 커서 과실 풍미가 강하고 산미가 좋은 와인이 특징입니다. 신대륙과 구대륙의 중간 스타일로 주품종으로는 까베르네 쇼비뇽을 많이 생산합니다. 오레곤주는 소량 생산자들이 많아서 미국 내에 대부분 소비가 되고요. 피노누아처럼 껍질이 얇은 품종을 주로 생산합니다. 칠레는 지리적으로 남북으로 길쭉하게 4,335km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부 2개 지역, 센트럴 지역, 남부 지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동서로는 3개 구역으로 184km 거리로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거리입니다. 서쪽으로는 해안 지역으로 코스타 지역, 동쪽으로는 안데스 산맥에서 서늘한 바람이 오는 산악지대, 가운데는 두 산맥 사이의 엔트레 지역으로 나뉩니다. 칠레 화이트 와인 산지는 북쪽으로 카사블랑카 밸리와 아컨가와 밸리에서 생산됩니다. 주요 품종으로는 샤르도네와 쇼비뇽 블랑이 주로 생산됩니다. 칠레 레드 와인 산지는 프리미엄 산지인 마이포 밸리, 칠레 최대 생산지인 카차포알 밸리와 콜차구아 밸리가 있습니다. 주요 레드 품종으로는 까베르네 쇼비뇽, 메를로, 까르메네르 품종이 재배됩니다. 칠레 와인의 특징은 해안가 안데스 산맥의 영향으로 항상 풍부한 일조량과 밤과 낮의 일교차로 인하여 풍부한 타닌과 아로마가 특징입니다. 특히 칠레는 지역적 특성으로 필록세라, 즉 병충해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충제, 화학비료 없이 유기농 재배가 가능합니다. 추천 와인으로는 첫 번째 1865 와인을 추천합니다. 센트럴 지역의 마이포 밸리에서 생산되며 주 품종으로는 까베르네 쇼비뇽을 사용합니다. 18월 65타를 치는 골프 와인으로도 유명합니다. 두 번째 추천 와인은 북부 지역인 리마리 밸리에서 생산되는 마르케스 데 까사 콘차 샤르도네입니다. 전 세계 칠레 프리미엄 와인 브랜드 1위인 카사 콘차에서 만든 프리미엄 화이트 와인입니다. 호주를 대표하는 와이너리로 펜폴츠가 있습니다. 영국의 의사였던 펜폴츠는 더 그란지라는 병원을 개업하고 프랑스에서 가져온 포도 묘목으로 포도밭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치료 명목으로 와인을 처방했는데요. 와인이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것을 알려지면서 병원보다는 치료에 사용되는 와인을 마시러 병원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펜폴츠의 국가대표 와인은 그랑지입니다. 최근 권위 있는 유명 회사에서 주최한 한 시음회에서 전설적인 샤토 디켐이나 라물린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란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펜폴츠는 원래 주정 강화 와인으로 시작을 했지만 1950년대 수석 와인 메이커인 맥스 슈버트가 프랑스 출장 중에 오크 숙성된 와인의 우아함에 빠져서 펜폴츠에 프랑스 오크통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60년대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첫 와인이 바로 그 전설적인 그랜지입니다. 와인 가격은 보통 80에서 90만원, 전설적인 빈티지는 100만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그랜지를 만든 오크통을 사용하는 빈 시리즈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빈 시리즈 중에 특히 빈 138은 숙성된 우아함을 표현하면서도 프랑스 남브론 블렌딩인
GSM 포도를 사용하여 보다 다양한 복합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야나타는 화이트 그란지라 불리기도 하고요. 프랑스 남부의 타스마니아 섬에서 재배됩니다. 프랑스의 몽나세를 연상되는 맛이기도 합니다. 호주의 와인 산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남부에 위치해 있고요. 가장 유명한 바로사밸리는 100년이 넘는 올드바인이 몰려 있습니다. 주요 품종으로 시라즈가 있습니다. 바로사 다음으로 유명한 산지는 맥라렌 베일입니다. 주요 품종으로는 까쇼, 시라즈, 그라나슈가 있습니다. 바로사 맥라렌에 이어서 클레어밸리가 있는데요. 주요 품종은 시라즈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동남부에 위치한 야라밸리는 피노누아가 재배되고 있고요. 남쪽에 떨어진 섬인 타스마니아에는 샤르도네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펜폴츠에 야타나가 재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펜폴츠의 라인업입니다. 펜폴츠를 전솔로 만든 와인인 그랜지가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럭셔리 라인인 빈 707, RWT, 세인트 앙리, 야나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빈 시리즈입니다. 그랜지를 숙성한 오크통으로 만듭니다. 407, 389, 138, 128, 28, 8,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와인으로 쿠눈가일 시리즈가 있습니다. 루이스 마티니는 1919년 미국 금주령으로 인해 주로 미사용으로 와인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주령이 끝난 1933년 처음으로 까베르네 쇼비뇽 품종으로 만든 와인을 생산합니다. 와이너리는 나파밸리의 중심부인 세인트 헬레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최초로 온도 조절 발효를 통한 양조를 하기 시작했고 겨울철 서리 제거를 위해 최초로 송풍 기계를 개발하여 양조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와인은 좋은 밭에서 나온다는 양조 철학으로 1938년 럭셔리 와인 빈야드인 몬테로소 밭을 발굴합니다. 붉은 화산성 토양으로 철분 함량이 높고 비옥한 지대로 인해 최상위 몬테로소 라인을 만들게 됩니다. 일대 루이스 마티니에 이어 가족 경영 체제를 유지하다 처음으로 가족이 아닌 마이클 에디에게 와인 메이킹을 맡깁니다. 그 후 와인 평론가인 로버트 파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알렉산더 벨리가 97점, 몬테로소 까베르네 쇼비뇽은 95점을 받습니다. 가장 최상위 라인인 로트1은 로버트 파커 100점을 받게 되면서 미국 컬트 와인에 비견되는 최고급 와인으로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와인은 총 6종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 라인은 3만원에서 6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소노마 카운티, 나파밸리, 알렉산더 밸리는 모두 까베르네 쇼비뇽 메인 블렌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급 라인으로는 몬테로소 진판대, 까베르네 쇼비뇽, 그리고 최상위 라인인 로트1이 있습니다. 가격은 10만원에서 3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추천 와인으로는 소노마 카운티의 까베르네 쇼비뇽을 추천합니다. 3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하고 초콜릿 오크향과 잘 익은 붉은 과실향이 풍부해 모두 음식과 잘 어울리고 특히 와인 초보자들이 마시기에 호불호가 전혀 없는 산뜻한 와인입니다. 몬테스 와인은 미국 레스토랑에서 가장 선호하는 칠레 와인 1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1000만 병을 돌파하기도 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칠레 방한 때 만찬주로 사용되는 와인으로도 유명합니다. 몬테스 와이너리에 대한 책 천사가 밟는 곳에 따르면 수많은 역경이 있을 때마다 천사들이 몬테스를 이끌었다고 하여 라벨에 천사 이미지를 그려 넣었습니다. 실제로 와인메이커는 천사들의 도움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며 칠레 최고의 와이너리를 만들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런 스토리 때문에 국내에서도 선물용으로 많이 추천됩니다. 1987년에 연간 3000케이스 제작하는 소형 부티크로 시작했습니다. 아우렐리오가 와인 메이킹을, 알프레도는 제물을, 더글라스 머레이는 수출을 담당했습니다. 칠레 중부의 최대 생산지인 콜차구의 밸리에서 와인을 만들고 있으며 까베르네 쇼비뇽, 시라, 까르메네르 품종을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몬테스는 기존의 전통적인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가파른 45도 비탈에 와인을 재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낯설은 시라 품종을 칠레 최초로 재배하기 시작했고 한밤중에 손수확을 하는 등 당시 칠레 양조가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을 폴리라고 지었는데 대표적인 몬테스 와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87년 레드와인 품평회에서는 프랑스 오브리용, 페트리스를 제치고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 연도가 바로 몬테스 알파의 첫 생산 연도였습니다. 프랑스보다 더 고급스러운 와인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1996년 슈퍼 프리미엄 몬테스 M을 출시합니다.
보르도 포도 품종으로 프랑스보다 더 고급스러운 까베르네 쇼비뇽 블렌딩 와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프리미엄 라인으로는 보르도 블렌딩인 타이타, 몬테스-M, 그리고 실화 품종으로 만든 몬테스-폴리, 까르메넬의 품종인 퍼플 엔젤은 10만원에서 20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추천 와인으로는 3만원대 몬테스 알파를 추천합니다. 얼마 전 10년 된 몬테스 알파를 마셔보고 왔는데 10년을 버틸 정도로 포도 품질이 아주 좋았습니다. 가장 엔트리 라인인 1만원대 몬테스 클래식도 가볍게 데일리로 마시기에 충분합니다. 얼마 전 펜폴츠 그랜지 1985빈을 마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37년의 세월 동안 병 속에 익어왔던 펜폴츠는 어떤 맛이었는지 소개해보려 합니다. 호주를 대표하는 와이너리로 펜폴츠는 그랜지라는 이름의 병원으로 시작됩니다. 와인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정 강화 와인으로 와인을 만들다가 1960년 처음으로 프랑스 오크통을 사용하여 만든 와인이 그랜지입니다. 권위 있는 시음회에서 전설적인 샤토 디켐이나 이기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1985년이면) 37년이 지난 와인이어서 진한 간장 맛을 예상했지만 보관 상태도 좋았고 충분히 타닌과 산도가 살아있어서 1시간 디캔팅만으로도 시음 적기에 이르렀습니다. 펜폴츠 홈페이지에 나온 1985년 빈 와인메이커의 테이스팅 노트에 의하면 컬러는 진한 벽돌색, 향에서는 스윗한 코코넛, 체리, 잘 익은 플럼, 민트, 맛은 스파이시 플럼, 체리, 그리고 부드럽게 농익은 타닌입니다. 쉬라 99%, 까베르네 쇼비뇽 1%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지 첫 향에 달큰한 바닐라 오크향과 가죽향이 올라옵니다. 진한 블랙베리보다는 체리향에 가까웠고 무엇보다도 산도가 받쳐준 타닌이 과연 37년 지난 와인인가 의심될 정도였습니다. 좋은 와인에서 나오는 10초 이상 입안에서 남는 긴 피니쉬도 인상적이었고 30분 정도 지났을 때 산도가 부드러워지면서 민트 초콜릿, 흰꽃 등 다양한 향들이 피어올랐습니다. 같이 마셨던 고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샤또 라피트의 멀티 레이어와 이기갈 꽃드로띠의 폭발적인 과일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와인이었습니다. 구조감 측면에서 본다면 장기 숙성이 가능한 최상급 포도에서 나오는 타닌감,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산도이기보다는 타닌에 잘 녹여든 부드러운 산도로 인해서 균형감 있는 탄탄한 구조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멋지게 나이 들어 더 중후한 매력을 발산하는 알파치노를 연상케 합니다. 적정 시음 시기는 2015년으로 추천되지만 지금 피크를 지나고 있는 듯한 좋은 와인입니다. 이상으로 3분 만에 끝나는 와인 이야기 세상의 모든 와인입니다. 매주 한 편씩 업데이트되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